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프리토킹 시켜드릴 비법을 가르쳐주는 신반시간 영어 채널의 저는 영어연구가입니다. 오늘은 미드가 아니라 한드로 영어회화를 공부하는 시간으로서 첫 번째, 한국 드라마 한드로 영어 공부를 했을 때의 장점, 두 번째, 한드로 영어회화를 공부하는 방법, 세 번째, 한드로 영어회화 비법을 익히는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드로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첫 번째, 한국식 사고를 영어식 사고로 익히는 훈련이 가능하다. 한드를 보시면 대사가 완전히 한국식 번역체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번역 그대로 사용하면 영어로 만들기 힘들고, 한국식 사고로 되어 있는 번역체를 영어식 사고로 어떻게 표현해서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훈련하는데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에 쓰는 한국어의 영어식 표현 연습 가능. 우리가 영어회화를 공부하면서 이런 말 영어를 어떻게 할까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궁금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쓰이는 한국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한드로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게 되십니다. 세 번째, 한국어 힌트를 통해 영어 문장 생각하며 말하는 연습 가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드의 어떤 상황을 보고 바로 영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의 어떤 상황에 맞는 그 대사에 맞춰서 영어로 바꿔본다면 그 한국어 대사가 힌트가 돼서 영어로 더 쉽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한드로 공부하고 영어 실력이 향상되신 분이 그때 미드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한드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사에 멈추며 먼저 영어로 말하기. 한드를 보실 때 영어 자막을 대사보다 1초나 2초 늦게 설정해 놓으시고 한국어 대사를 듣고 멈춰나서 내가 먼저 영어로 말해보고 플레이해서 영어 대사로 맞춰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플레이 시킨 후 영어 자막을 보며 정답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큰 소리로 영어 읽으며 이해하며 암기. 정답을 알게 된 그 영어 자막을 큰 소리로 읽으며 이해하며 암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냥 막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배우게 될 영어회화 비법에 맞춰서 이해하면서 많이 여러분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순서에 맞춰서 한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드를 공부하시면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야지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일상생활이 많이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여러분들 회화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영화, 드라마, 영어 자막 제공 무료 사이트. 그래서 영어 자막이 없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자막을 거의 다 구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 기존의 방식으로 한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10만시간 영어 채널에서 영어회화 프리토킹 비법으로 가르쳐드리는 새로운 영어학습법인 뉴글리시 단계별 영어회화법으로 오늘 한드에 나온 대사를 영어로 말해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하면 깎아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게 영어로 어떻게 바뀔지 시간을 드릴 테니 먼저 영어로 만들어 보십시오. 많은 시간 들이지 못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멈춰놓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an you give me discount if I pay cash?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고 다르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틀리지는 않지만 단점이 뭐냐? 너무 길고 외국인한테 이런 의미일 때 영어로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부터 뉴글리시 단계별 회화법으로 원어민들이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뉴글리시 단계별 회화법은 1단계에서 영어식 사고를 익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어식 사고를 익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화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익힐 수 있습니다. 영화법은 훈련을 통해 영어식 사고를 가진 한국어를 만드는 방법을 영화법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법이 궁금하신 분은 앞선 강의에 영화법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영화법으로 이 문장을 영어식 사고를 가진 문장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한국어에 없는 생략된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보통 물어본 말의 주어는 you가 많지만 또 I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you로 잡았습니다. 대부분. 네가 나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you로 부르는 경우도 있죠. 나라는 I를 주어로 잡아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필 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Can I have a refill? 이런 식으로 내가 리필을 가질 수 있니?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주어를 you로 잡지 않고 주어를 I를 잡는 걸 더 선호하는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you에서 내가로 바뀌는 순간 뒤에 서술어나 내용 구조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깎아줄 수 있니가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니라고 동사가 바뀌었고
깎아줄 수 있니? 이 동사 부분이 깎아준다는 건 뭐죠? 쉽게 풀었으면 얻을 수 있니? 할인은. 이런 식으로 깎아주다라는 동사를 동사 명사 형태로 바꿨습니다. 왜 얻을 수 있죠? 현금으로 하면, 이 현금으로 하면을 좀 풀었었습니다. 지불한 것 때문에 현금을. 이 하다라는 표현을 영어에서 구체적으로 돈을 지불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불하게 되면 현금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화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건 한국식 영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외국인이 하는 영어이기 때문에 좀 더 원어민이 쓰는 영어다운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어법을 통해 영어식 사고를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2단계 영어식 어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현금을 지불한 것 때문에 할인을 얻을 수 있니? 내용은 영어식 한국어이지만 어순은 여전히 한국어 어순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영어식 어순을 바꿔야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질문법입니다. 질문법은 질문을 통해 영어식 어순을 가진 한국어를 만드는 방법을 질문법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법도 앞선 강의에 있기 때문에 질문법에 궁금하신 분은 그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질문법을 바꿔보면 영어의 어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나온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의문사가 없는 물어보는 말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물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는 말은 뭐뭐 할 수 있니? 라는 조동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니? 물어보는 말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주어, 동사, 나머지 이런 어순을 가지게 됩니다. 할 수 있니? 내가 얻는 거를. 이때 나머지 어순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은 무엇을 하느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얻는 거니까 궁금하잖아요. 뭘 얻는데? 할인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현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인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얻을 수 있는데요? 현금 때문에 얻을 수 있나요? 지불한 것 때문에 얻을 수 있나요? 더 호응관계가 맞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지불한 것 때문에 얻을 수 있겠죠? 뭘 지불했기 때문에요? 현금을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어순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식 사고로 바꾸시고 영어식 어순을 바꾸실 수 있으시면 70% 정도는 영어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30%는 뭐냐? 영어식 문법 단어를 넣어서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만들어진 것을 3단계 영어식 문법을 갖춘 영어 문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 조사법이라는 비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조사법은 조사를 통해 영어식 문법을 넣은 영문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국어의 문법은 이 조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미사의 문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전미사에 있는 문법을 통해서 영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조사법입니다. 이 방법도 저희 채널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전미사 부분이고 문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은 문법으로 바뀐 단어라서 신경 쓰시고 나머지 검은색 단어들은 일반 언어이기 때문에 빵이 브레드인 것처럼 그냥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으니까 can, 내가, I, 얻는 거, get, 할인이니까 디스카운트만 쓸 것 같은데 정답에는 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법적으로 간사문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불특정에서 막연한 걸 나타낼 때는 부정관사 어를 붙이고 특정을 가리킬 때는 덜을 붙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할인이 아니라 아무 할인이나 그냥 할인이면 되는 거죠. 불특정한 할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불한 것 때문에 때문에는 무조건 because나 because of 아니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답은 for입니다. 왜냐하면 이 for의 근본 의미는 뭐뭐를 생각해 봤을 때, 뭐뭐를 염두에 두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불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네가 나한테 할인 좀 해줄 수 있니?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자주 쓰이는 필수 전치사 for를 쓰는 것이 더 선호됩니다. 그래서 for 이런 전치사의 근본 의미를 배우고 싶은 분들도 제 강의에 원어민 방식으로 배우는 전치사 근본 의미 강의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for 지불한 것, 지불하다는 페이지만 지불한 것 이렇게 지불하다가 아니라 지불하는 수로 바뀔 때는 ing 아니면 to 부정사, paying 아니면 to pay인데 전치사 뒤에 나오는 뭐만 것은 무조건 동명사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aying, 현금을 cash 이렇게 영어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바로 단계별 뉴글리시 영어회화 비법입니다. 영어회화는 바로 나와야 되는데 언제 3단계 할 시간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차근차근 하지만은 내가 1단계가 연습을 통해 자동화되면 그냥 2단계, 3단계만 신경 쓰시면 되고 그리고 2단계도 열심히 연습해서 여순이 내 몸속에 체화가 됐다. 그러면 1, 2단계를 신경 쓰시지 말고 3단계만 신경 쓰시게 되면 결국은 한국어가 영어로 바뀌는 1단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단계별 학습법이고 여러분들이 왕초 보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시는 분이 그러면 3단계 영어 문법만
신경 써서 넣어주시는 조사법만 익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유명한 한국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들을 방금 말씀드린 영어회화 비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법을 사용해서 속단하지 말라고요. 속단하다라고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속단하다는 말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속단하다는 뜻을 몰라서 이 문장을 포기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말을 할 때는 영어식 사고를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속단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영화법에서 배우는 영어식 사고 중에 하나가 한국어의 어려운 말을 쉬운 한국말로 풀어서 그걸 영어로 바꿔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단한 뜻은 빨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풀었으면 결론으로 빨리 가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꾸면 결론들로,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명사를 말할 때는 덜을 붙이던가 덜을 붙이던가 복수를 붙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꼭 한 결론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러 가지 결론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복수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들로 속단하다, 건너뛰지 말아라. 결론을 하기 전에서 결론 쪽으로 건너뛰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한국어의 뜻을 쉬운 한국어로 바꿔서 쓰는 것이 바로 영화법이고 이런 영어식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영화법으로 잡은 것들을 이제 순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법을 통해서 여기서는 주어가 없고 명령문이기 때문에 동사부터 사용하면 말하라, 건너뛰는 것을, 부정어가 제일 먼저 나오죠. 부정명령문이니까 어디로? 결론들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말들이 바로 문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 빨간색 말이 어떻게 문법을 바뀐지 고민하시면서 조사법을 사용해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라는 부정이니까 don't, doesn't, didn'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시제가 현재니까 don't, 그 다음에 건너뛰는 거 jump, 결론들로 conclusions인데 어디로 방향이 난 전치사 to, 그래서 to conclusions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캔들이 있어야 음식의 향을 잡아준다. 파티를 준비하면서 캔들이 있어야 음식 향을 잡아준다 라고 한 대사인데 이것을 잘 보시면 주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생각할 때는 무조건 주어를 잡아야 됩니다. 보통 주어가 나 아니면 우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캔들이 있어야 되냐 소리냐 아니면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이 파티가 나만의 할 파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할 파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가 우리가 라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캔들이 있어야 음식 향을 잡아준다. 그럼 동사가 뭐냐? 우리가 잡아준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잡아준다라는 거는 캔들이 잡아준다. 이 캔들이 따지고 보면 여기 주어가 되어 있는 건데 주어가 위로 바뀌었습니다. 명언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영어식 사고는 한국어는 이런 사물 주어를 쓰기 좋아하지만 영어에서는 사람 주어를 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라는 사람 주어 선택하는 순간 동사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캔들이 있어야 된다. 필요로 한다. 필요하다는 동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로 한다. 뭐를 꼭 복수형이가 양초들이 필요하다. 잡아주기 위해서. 잡아준다는 소리는 뭐죠? 제거한다는 소리죠. 여기서는 향이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준다를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풀었었고, 뭘 제거하는 거죠? 음식의 향. 음식의 향보다는 여긴 내용상 냄새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냄새라고 바뀌었습니다. 질문을 통해 어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필요합니다. 궁금하죠? 뭘 필요로 하죠? 음식 냄새를 필요합니까? 제거하는 걸 필요합니까? 양초들이 필요합니까? 양초들을 필요합니다. 궁금하지 않을까요? 어떤 양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양초를 꾸며주는 어떤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은 필요 없고 우리는 필요하다 양초를, 필수 요소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바로 덧붙이는 말, 부가하고 싶을 때는 뭐가 궁금하죠? 왜 필요한죠? 왜가 궁금한 겁니다. 음식 냄새를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이게 더 어울리죠?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제거할 거죠? 음식 냄새를. 이렇게 질문법으로 논리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생각을 하면 이 영어식 어순 누구나 잡을 수 있고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 자동화됩니다. 마치 내 머리가 한국식 뇌가 아니라 영어식 뇌로 바뀌는 것처럼 자동화되어 버리면 이런 어순을 잡을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 문법 단어를 넣어서 완성하면 여기서 양초들을 복수형 신경 쓰시고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이 위에란 말이 어떻게 바뀌고 있지를 신경 쓰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위, 필요하다 need, 양초들을, 복수니까 candles, 제거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는 for이니까 명사를 위해 이렇게 할 때는 for지만은 동사를 하기 위해라는 의미일 때는 to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to get rid of 이렇게 나오는 거고, get rid of은 제거하다,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가 to로 바뀌는 문법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 냄새를, 음식 냄새니까 푸드 스멜 할 것 같은데 정답은 더입니다. 왜냐? 아무 음식 냄새입니까? 양초를 제거해야 할 이 문제의 그 음식 냄새입니까? 바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그 음식 냄새이기 때문에 특별하잖아요.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관사 더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the food smell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왕하는 거 격식 갖추면 좋잖아요. 이 문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를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어를 생각하면 항상 짧은 주어, 나는 너는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주어는 짧은 주어도 있지만 중간 길이, 서술류 주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찍이라는 것은 건강에 좋다. 일찍이라는 것이니 주어입니다. 그리고 긴 주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를 사랑한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긴 주어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주어가 뭐냐? 이왕하는 거 격식 갖추면 좋아요. 이 말에는 주어를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낸다면 갖추는 것이 이 부분이 주어인데, 그 격식을 갖추다는 게 뭐냐? 격식을 갖춰 옷을 입는 것이, 이런 뜻이 한국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좋아요가 아니라 좋잖아요. 좋잖아요랑 좋아요는 다릅니다. 좋아요는 좋다고, 좋잖아요는 좋은 거 너도 알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어차피 할 거면 이왕, 이런 뜻인데, 이런 부분은 써도 되고 영어에서 필요 없다면 과감히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바꿔본다면 격식 갖추면이라는 뜻을 격식 있는 뭔가를 입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 내용상 온 문제 때문에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격식을 갖추면을, 격식 있는 뭔가를 갖추다는 것을 쉽게 풀었으면 입는 것이 좋잖아요가 좋을 텐데, 좋다라는 확정이 아니라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 그런 어축성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을 텐데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잖아요란 말은 좋은 거 너도 알잖아,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너도 알잖아는 의미를 추가시켜서 네가 알다시피 이렇게 영어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면서 영어를 바꿀 생각하시면 영어 실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영어식 사고로 생각하려고 평상시부터 훈련을 하셔야지만 영어를 바뀔 때 더 빠르게 쉽게 바뀌는 것입니다. 질문법을 통해서 어순을 잡아보면 주어가 있는 것이란 서술주어인데, 주어가 길면 싫어해서 주어가 서술을 포함하던가 주어 동사를 포함해서 주어가 길어지면 영어는 가짜죠 이서 쓰고 진짜 좀 뒤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동사 좋을 텐데, 좋을 텐데 이 동사 부분 일 텐데, 어때? 좋은 상태일 텐데, 이 주어 나와야 되죠? 뭐 하는 게? 입는 것이, 입는 것이. 뭘? 격식을 입을까요? 뭔가를 입을까요? 뭔가를 입으셔야 되죠? 뭔가를 또 물어보면 돼요. 이 뭔가를 또 어떤 거죠? 격식 있는 거겠죠?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 더 남았죠? 뭐가 뭐 하는 게 좋죠? 네가 알다시피, 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길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알다시피. 그러면 조사법을 통해 영어를 바꿔보시면 이 빨간색 말들이 문법을 바뀔 건데, 조사법, 그것은 가짜죠 일 텐데,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여기서는 would를 쓰는 게 좋습니다. 뭐뭐일 것 같은데, 그래서 would를 써야 되는데 추격해서 it, 이다라는 뜻의 be, it be, 그 다음에 좋은 상태, nice, 입는 것이, 입다는 put on인데 여기서 것이이기 때문에 뭐하는 것이, 동사의 의미가 것이 것으로 바꿀 때는 to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o put on. 선생님 근데 put on이 왜 있다죠? 그냥 외우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해하고 외우시는 게 더 오래 갑니다. put이라는 단어는 두다라는 뜻입니다. on은 붙이다는 뜻이고요. 내가 옷을 내 피부에다가 둬서 붙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입었다는 소리잖아요. 즉 영어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바로 영어이기 때문에 put on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서 입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ut on, 뭔가를 something, 그게 어떤 거죠? 격식 있는 거니까 formal,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격식 있는 거 formal을 something 하면 안 되나요? sing으로 끝나거나 one으로 끝나거나 body로 끝나는 대명사는 꾸며준 말이 아무리 짧더라도 뒤에서 꾸며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알다시피 you know,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4번, 영재 축하 파티가 아니라 영재 엄마 축하 파티라니까요. 주어가 또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는 주어를 맥상 알 수 있으면 생략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자주 생략하는데, 영어를 쓰실 때는 주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축하 파티이다가 아니라 축하 파티라니까요. 이 라니까요라는 말이 뭐냐? 내가 너한테 축하 파티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가 나는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했다. 이 부분이 라니까요가 바로 나는 너에게 말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하 파티를 나타내는 주어, 그것이 그가 아니라, 영재를 대명사 받아서 그가 아니라, 왜냐면 한 번에 영재 엄마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영재 엄마가 나오면 그 다음 다시 그 영재는 대명사로 바뀌기 때문에 그가 아니라 영재의 엄마를 위한 파티라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법을 바꾸시면 나는 말했다. 뭐에게 말했죠? 너에게 말했죠. 짧게 말했을 수도 있고 길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뭐하는 것, 내용을 길게 말했기 때문에 길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뭐라고 말했죠? 그것이 이다라는 것이라고, 주어 동사. 뭔데라고 말했죠? 영재 엄마를 위한 파티. 그럼 여기서 보면 영재 엄마를 일이 나올까요? 파티가 먼저 나올까요? 파티가 먼저 나오고 이걸 꾸며주는 말이 나겠죠? 파티라고 말했죠. 다시 또 질문하면 어떤 파티죠? 영재 엄마를 위한 파티다. 또 어떤 파티예요? 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 어순을 잡으실 수 있어야 프리토킹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법을 통해 보면 나는 말했다, 이 했다가 과거니까 I told, 그 다음에 너에게 you, 그것이 이다라는 것. 여기서 뭐뭐라는 것은 문법 단어로 접속사로 that으로 씁니다. 그래서 that, 그것은 이다, ate, 뭔데? 파티니까 a party, 파티인데 어떤 파티죠? 일반적인 파티를 열어줄 거예요. 누구 위한 파티죠? 위안이니까 for 영제스, 명사의 소유격은 어퍼스로피 S입니다. 그래서 의가 영제스 mom, 그 다음에 어떤 그가 아니라 not him. 우리나라 말로는 그가로 나왔지만 영어로서는 그가가 아니라 대상인 그를 위한 파티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힘을 써주는 게 의미상 더 맞습니다. 5번, 나 지금 당신과 입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이 문장은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입씨름하다. 입씨름하다 말을 그대로 찾으시면 없습니다. 그럼 입씨름한 말이 뭘까요? 논쟁하다, 다투다는 거겠죠. 정화법, 나는 지금와 입씨름할 시간이 뭐죠? 논쟁할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가지고 있지 않다나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유관계인데 시간이 있는 거는 내가 그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거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보면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뭘? 논쟁하려니까 시간을 내니까 항상 필수 요소부터 시간을, 어떤 시간? 논쟁할 시간. 어떻게 논쟁할 거죠? 너와. 언제 논쟁할 거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어순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들 신경 쓰시면서 조사법으로 바꿔보면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I 다음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일반 동사 부정어는 don't, doesn't, didn't인데 시제 현재고 주어가 1인칭이니까 don't have 시간을 time, 논쟁할, 논쟁하다는 argue인데 논쟁할 동사의 의미가 리을이 붙어서 형용사의 의미로 바꾸고 싶으면 to를 붙이셔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to 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이 여기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argue, 너와 뭐뭐와 함께 with you, 언제? 지금, now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온 대사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 공부해야 될 이유와 방법과 영어회화 비법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국 드라마로 영어회화를 공부하셔서 영어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